자, 백석중 외부 지문 오늘 마무리해서 우리 중간고사 진도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새 지문이 그렇게 막 엄청 어렵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단어만 충실히 외우고 내용만 충실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나올 만한 문법 포인트만 충실하게 공부하면 솔직히 뭐 여기서 틀릴 일은 없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테니까 쭉 보시고 일단 교재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1쪽 보시면 거기 보면 학교 진도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지. 자, 내신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교과서 때도 얘기했지만 막 자료가 이것저것 학교에서 주는 유인물, 학교 교과서,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 지문 그리고 내가 주는 거 막 여기저기 뒤섞여서 우리가 정신없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정보가 분산되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에 따라서 뭘 공부했는지 모르는 정신없이 공부하다 그렇게 끝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학교 진도 내용을 여기서 맞춰서 다 정리를 여기다 하면 돼요. 진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료도 정리하고 또 어떤 효과도 있어요.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여기다 한번 쭉 필기 옮기면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내가 가르쳐준 내용보다 훨씬 중요해.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럼 그건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나한테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분명한 건 학교 선생님이랑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꼭 모르면 나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르친 것과 선생님이 가르친 게 동일하거나 그러니까 비슷하면 그건 출제될 확률이 엄청 높은 거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 쭉 보면 이제 이쪽에는 어휘 연구라고 돼 있고 3쪽은 어법 연구라고 돼 있지. 어휘 연구 여기는 뭐냐면 그냥 쌤이랑 이제 한 줄 한 줄 지문 문장을 읽으면서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지문 내용 정리에다가 이제 쭉 내용을 정리할 거야 한글로. 그 다음에 어법 연구는 이제 저기 어법성 어법 어떤 문제로 나올지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쪽으로 보시면 문장 연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만약에 서술형으로 출제될 여지가 있다면 물론 서술형은 안 나오겠지만 그 문법을 만약에 조금 변형해서 꽈서 출제한다면 어떻게 이 문장을 바꿀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최종 점검은 말 그대로 이제 앞에서 문장 연구부터 해서 막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문장 연구, 어법 연구, 어휘 연구에서 공부한 거를 이 최종 점검에서 쭉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지문 보면서 정리하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세 지문 다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고 공부가 다 끝나면 쌤이 이제 워크북이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좀 드릴 거야. 그거 풀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문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쌤도 이거 중3 때, 내가 중3 때, 한 2007년이겠죠. 그때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신기하고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걸 또 그대로 이제 예진이가 배우는 거니까. 자, 좀 볼게요. Have you ever heard about a strange Spanish festival? 당신 들어보셨어요? 스페인의 특이한 축제를요. 이상한 축제. 이상하죠. 막 토마토 갖고 던지고 놀고 이러니까. 자, 그게 뭐라고 불린다? 라 토마티노. 라 토마티나라고 불리는 이러한 이상한 스페인 축제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쌤이 이제 지문 내용 정리 그 이쪽에 있지. 거기다 쭉 이제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쓰면 돼요. 스페인 토마토 축제.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스페인 토마토 축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It is an annual. annual이 1년마다, 해마다라는 뜻이죠. It is an annual food fight festival. 잠시만요. 은지야, 왜? 어, 어, 그건, 어, 죽여야겠는데? 절대 안 된다고 전해주고, 그때, 쌤이 지금 저기 수업 중이어가지고,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음. 자, 미안합니다.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할게. 자, 그래서 1년마다 자, 1년마다 하는 거라서 근데 1년마다 하는 건데 잘 봐. 푸드 파이트잖아.
음식을 갖고 싸우는 거래. 그러니까 뭐 토마토를 먹고 토마토로 그 피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토마토를 갖고 싸우는 거잖아. 자, 근데 그게 held in the town of Bunol. 분올이라는 마을에서 열리는 연간 어, 토마토 싸움 축제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첫째, 1년마다 분올 마을에서 열리는 토마토 싸움 축제다라고 해야죠. 왜 우리 그 여름에 신촌 같은 데서 막 물총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듯이 그래서 여기서 토마토로 서로 막 던지고 노는 싸움 축제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ach year. 근데 매년마다 up to 20,000 people. 2만 명, 최대 2만 명까지 participate in the world's largest food fight in the streets of the town. 그래서 이 분올이라는 마을에서 이런 음식 싸움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뭐다? 가장 크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래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매년마다 약 2만 명 정도가 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최대 2만 명까지 오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토마토 싸움 축제다라는 거예요. 뭐 싸움이라고 해갖고 막 무섭고 막 전투적이고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실제로 저 토마토 축제에서 좀 광분한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막 폭력 행사를 하고 막 그런다고는 해. 근데 그건 엄청 극소수고 대부분은 건장하게 토마토를 서로 던지고 그냥 물총 이렇게 쏘고 그런 느낌으로 싸우는 거니까 너무 막 격렬한 이미지로 떠올리진 않아도 돼요. 그냥 온건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야. 자, 그 다음에 The festival takes place 일어나다. 그래서 축제가 개최가 돼요. On the last Wednesday of August. 그래서 세 번째 이 축제는 8월의 마지막 주에 열리고요. 그리고 또 언제 열리는 거야? At the peak. 피크가 이제 절정. 피크가 절정이라는 뜻이죠. 한글로 콩글리시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of the tomato harvesting season. 그래서 토마토 추수 시즌에 그러니까 토마토 추수하는 그 계절의 가장 정점, 그러니까 토마토가 가장 많이 따이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8월 마지막 주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근데 이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어떤 의미예요? 스페인에서 토마토를 추수하는 절정의 시기죠. 그러니까 토마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한대요. 네, 개최된다. 자, 그래서 이때는 in fact nearly 140 tons of ripe가 익다라는 뜻인데 너무 과다하게 익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익었으니까 상품 가치로서는 좀 떨어지겠지.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익으니까 맛을 못 느낄 거 아니야. 맛이 없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차라리 140톤이나 달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추수되는 거잖아. 그걸 차라리 버릴 바에는 어차피 아깝게 버릴 바에는 차라리 이거 갖고 놀자라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re transported into city for the festival. 그래서 무려 축제를 위해 약 140톤의 과다하게 익은 토마토가 그러니까 과다하게 익었다는 게 결국 뭐야? 어차피 버려질 토마토라는 거죠. 어차피 과다하게 익어서 아무도 안 먹을 거라 버려질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축제로라도 쓰자라는 거지. 익은 토마토가 수송된다. 트랜스포트라 했으니까.
그래서 once the ceremonial rocket is fired into the air. 그러니까 축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 기념하는 로켓을 빵 터지면 이제 그때 어떻게 바로 땅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래서 the food fight가 begin 시작하고 the fight last는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싸움이 딱 one full hour, 딱 1시간, 1시간 꽉 채워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런 거 없이 1시간 내내 딱 하고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afterward, 그러고 나서 the streets are filled with tomato juice. 토마토 주스로 가득, 토마토, 여기서는 주스, 그 즙이라고 생각하면 즙. 그러니까 토마토 즙으로 아주 막 한가득 하다라는 거죠. 가을이 내내가 당연히 막 이것, 이 사람 저 사람 다 던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store keepers, 그 가게 점원들은 이제 어떻게 use huge plastic covers, 큰 플라스틱 커버를 사용해서 to protect their storefront. 가게에 있는 storefront 가게 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가게 안에 있고 그 밖에 이렇게 매대 같은 거 설치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밖에 이렇게 막 있잖아. 그런 게 storefront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보호해야겠지. 막 토마토 던지고 난리 나니까. huge mess. 여기서 mess는 난장판이라는 뜻이야. 조심하시고요. The festival is a week-long celebration that features music, parades, dancing, and fireworks. 그래서 축제는 1시간가량 진행되고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거기에 축제는 이제 토마토만 던지는 게 아니야. 토마토 싸움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음악, 퍼레이드, 그 다음에 춤, fireworks, 불꽃놀이 등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토마토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토 싸움이라는 본 게임 딱 1시간 하고 끝나면 이제 축제 내에서 춤도 서로 추고 노래도 부르고 퍼레이드도 하고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it attracts lots of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잖아. 최대 2만 명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고. 그래서 this festival gives a new meaning. 그래서 이 축제는 새로운 의미를 준대. to the expression, 표현에. 근데 그게 뭐야? playing with the food. 당신의 음식을 갖고 놀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토마토 싸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 싸움 하면서 즐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가운데 가게 주인들이 자기 매대 지킨다는 거 굳이 안 썼어요. 이거는 토마토 축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건 사이드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6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 자,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인데 뭐다? 토마토 싸움 축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해마다 1년마다 열려요. 1년마다 열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 잘 봐. 1년마다 열리는데 그게 언제 열려?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열려서 얼마나 진행돼? 그날에는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라고 써있죠. week long이라고 했으니까. week long, 그지? 그래서 근데 일주일 동안 진행될 때 토마토 싸움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시간 정보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정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예문을 만드실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뭐 예를 들어 8월 24일 수요일이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언제부터? 24, 25, 26, 27, 28, 29, 30, 8월 30일까지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문 같은 걸 가져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무조건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야. 이건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1년마다죠. 그래서 뭐 21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 그러니까 22년 막 이런 식으로 쭉 하겠지. 쭉 1년마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1시간씩만 한다. 그리고 1시간 하면서 다른 것들도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시부터 3시까지는 토마토 싸움 하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노래 대회 하고 막 이런 거. 이게 막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잘 눈여겨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다 못 썼으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다 쓰신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법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have you ever heard? 당신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현재 완료 쓰였죠? 그래서 have, 뒤집었어요. 왜요?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have랑 you 위치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쓰였는데, 뭐뭐 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경험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여태까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pp가 쓰인 거 보이죠? here의 pp. 자, 그리고 당신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here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겠지. A strange Spanish festival이 목적어가 되겠는데 여기는 La Tomatina.라고 불리는 이라고 해서 과거분사가 즉 La Tomatina.라고 불리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분사구가 앞에 있는 스페니쉬 페스티벌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콜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 부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저기 cold 썼잖아. cold. 자,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be cold. 불리다. 뭐라고? OC라고 불린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뭐라고 불리다라고 했을 때 이 부어 자리가 여기 그대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 게 저렇게 분사구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죠. be는 생략하면 되니까. 그치?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it is an annual food fight festival. 근데 그게 held in the town of Brno 라고 해서 페스티벌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hold는 개최하다, 주최하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뭐뭐를 열다. 그래서 파티나 아니면 행사 같은 걸 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그 행사가 사람에 의해서 열려야겠지. 분홀이란 마을에서.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과거분사가 쓰였고요. 앞에 있는 페스티벌 수식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2과에서 교과서 문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겠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B-3. 자, 여기 보면 transport는 뭐뭐를 옮기다, 수송하다예요. 근데 보시면 거의 140톤의 과다하게 익은 토마토가 수송이 돼야겠지.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 B 플러스 PP가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차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반드시 전치사 with를 써야 돼요. 그래서 are filled with. 그래서 tomato juice, 토마토 즙으로 가득 찼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뭐로 가득 차다라고 할 땐 전치사 with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e festival is a week-long celebration. 자, 요거 중요하죠. B5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냐면요. The festival is a week-long celebration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고 대신 나왔네. 자,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필요하다 했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필요하지. 자, 그래서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식을 하고 있지. 근데 feature는 뭐뭐를 포함하다, 뭐뭐를 담고 있다라고 외우라고 했지. 그러니까 동사네, 얘가 그 유명한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celebration을 수식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this give 같은 경우는 타동사지. A를 누구한테 주다, B한테 주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요거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지. 자, 문법은 솔직히 안 중요해. 문법은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그나마 있다라고 하려면 현재 완료 정도 물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요거 주격 관계되면서. 그래서 B1, B2, B5는 별표 치고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는 중요하긴 한데 사실 나머지는 문법을 출제될 가능성은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험 전에는 조금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세요, 시험장. 자, 문장 연구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요. 자, 분사구를 관계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여기에 뭐 생략된 걸로 볼 수도 있냐면요. which is가 생략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사가 분사구가 수식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고 또 뭐로도 볼 수 있어? 관계절이 수식하는데 다만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된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요거 위치도 솔직히 이거는 대수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it is an annual food fight festival which is held in the town of Bunol 이라고 하던가 it is an annual food fight festival that is held in the town of Buno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쓰인 문장으로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얘네 사실상 세 개 다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고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 정리됐으면 바로 6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요것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잘 아시면 되는데 베르사유 궁전, 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옛날에 프랑스도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프랑스 왕이 살던 궁전을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복궁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복궁 같은 궁궐이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후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궁궐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만큼 궁궐이,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이 호화롭고 사치스럽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한번 쭉 볼게요. The Palace of Versailles. 그래서 이번에는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The Palace of Versailles, built in 1624. 1624년이래. 되게 옛날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조선시대 정도 돼요. 1624년에 지어져서 is the royal. royal은 왕실이란 뜻이야. 왕, 귀족. 그래서 royal은 왕실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loyal, L로 끝나는 거. 이거는 충성스러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뜻이 서로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royal과 loyal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교묘하게 loyal로 바꾸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야.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궁궐이라고 하면 돼. 프랑스의 궁궐이다. 그래서 자, originally it was only a small hunting lodge. 근데 처음에는 1624년 전이겠지. 1624년 전에는 원래 조그만 hunting lodge, 그 왕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냥할 때 쓰던 오두막, 그냥 잠깐 쉬어가고 막 하던 오두막으로 쓰였는데 그게 King Louis XVI, 루이 16세가 어떻게 한 거야? Enormous expansion,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확장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 말했네. 14세지 참. 이게 뒤집혀야 16인데 그죠? 이 루이 14세요. 죄송해요. 자, 루이 14세가 엄청나게 his reign이 이렇게 쥐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집권식이라는 뜻이야. 집권식이.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야, 저기 엄청 크게 화려한 궁궐로 빨리 지어, 확장 공사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처음에는 사냥 오두막이었으나 루이 14세가 확장 공사를 지시한 거죠. 시켰어요. 지시하여 거대한 크기의 궁궐로 1624년에 지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e Palace of Versailles became a symbol of his power.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를 볼 수 있었다? 루이 14세의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 된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it also demonstrated the vast wealth of the royal court. royal court는 court가 이제 궁궐이에요. 궁궐. 그러니까 궁중. 그러니까 지배 세력, 즉 귀족 세력, 왕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루이 14세의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귀족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는 이제 부자 할 때 그 부자. 그러니까 부를 과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King Louis XIV held parties at the palace. 근데 거기에서 루이 14세가 어떻게 했대? 파티를 정말 많이 열었대요. 그러니까 잔치를 많이 열었대요. 그래서 these parties distracted. distract는 교란시키다라는 뜻이야. 교란시키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게 이리저리 정신을 흩뜨려 놓는 게 distract예요. 그래서 many of the nobles. noble은 여기서 귀족이죠. 뭔가 왕이라고 해서 귀족이랑 다 우리는 다 같은 팀, 다 같은 식구 이런 거 아니야. 조선시대 때도 보면 막 신하들도 막 이렇게 파가 나뉘어. 막 왕이랑 같은 팀인 파가 있고 왕이랑 뭔가 대척하는 파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킹왕짱이고 막 다 해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하는 그리고 자기를 견제하고 경계하는 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한 귀족들을 교란시킨 거야. 뭘로? 파티. 그러니까 막 술 다 따라주고 술도 막 비싼 거 막 주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이고 하면 당연히 귀족들이 뭐 하고 싶겠어. 계속 왕한테 아부떼면서 이거 계속 놀고 싶겠지. 그래서 많은 귀족들을 교란시켰어. 뭐로부터? Taking responsibility for performing their duty. duty는 의무란 뜻이에요. 의무. 그러니까 귀족들이 여기서 대어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nobles 가리키는 거예요. 귀족.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의 의무를 perform, 수행하다, 수행하려는 책임감으로부터 교란시킨대요. 근데 그게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프랑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루이 14세는 이 궁궐, 즉 베르사유 궁전에서 많은 귀족들을 불러서 파티를 자주 즐겼대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귀족들이 파티를 즐기느라 자신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게 해서 권력을 어떻게 한 거야? 마음대로 휘두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강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된 거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야? 귀족들을 맨날 불러가지고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파티들을 막 열니까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한 거지. 근데 조선시대 때도 이랬던 왕들 많죠. 몇 명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랬었어요. The palaces luxuries. luxury 이제 사치, 고급 이런 거죠. were so expensive that a lot of money was needed to maintain the palace. 당연히 맨날 이렇게 파티 벌이고 이렇게 비싸게 지었으니 돈이 당연히 비싸겠지. 그래서 in addition, 건데 거기다 더불어 the palace also had a huge staff. 당연히 궁궐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만큼 필요한 직원의 수도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dedicated, 전용, 그러니까 왕을 섬기고 그 손님들을 섬기는데 전념하는 전용 스태프, 직원들이 엄청 크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fact, 25% of France's national income, 프랑스의 국가 수입의 무려 25% 어마어마한 거죠. 25%가 이런 extravagance, 이거는 사치란 뜻이에요. 사치, 호화스러움. 이런 사치를 pay for, 충당하는데 25%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쓰인 거죠. 4분의 1.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쓰였으니 당연히 애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휘청휘청 거리겠지? 휘청거리니까 now the palace is used as a 자 근데 베르사유 궁전은 유지하는데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옛날이고, 이거는 옛날에 실제로 루이 14세 집권 시기 때인 거죠.
이제 네 번째, 오늘날은 어때요? 이제, 공전이, 당연히 이제 프랑스엔 공화정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대통령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지. 그러니까 궁전이 이제 어떻게 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경복궁 어떻게 써요? 경복궁 그냥 문화재 됐잖아요.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궁전이 내셔널 뮤지엄, 국립박물관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World Heritage Site, 세계 문화유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날이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3번과 4번은 시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루이 14세가 자신의 부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그만큼 내 왕권이 강하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엄청나게 큰 궁전을 만들었어요. 1624년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집권하고 자기가 이제 권세를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 귀족들의 계속 호화스러운 파티를 자주 벌여서 눈을 멀게 하고 귀족들이 그래서 의무로부터 눈을 멀게 해서 마음껏 권세를 휘둘렀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 루이 14세가 그러다가 아마 끝에가 안 좋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 이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베르사유 궁전은 당연히 그걸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었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필요로 했다. 그 정도로 사치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할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의미를 다 도출해냈으니까 3번도 의미를 도출해내보자. 그래서 프랑스 왕권의 사치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죠. 프랑스 왕의 사치스러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이 내가 알기로 꽤 이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로서 가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즉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은 싱겁습니다. 내용은 너무 쉽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문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죠. 자, 베르사유 궁전은 is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콤마랑 콤마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삽입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콤마 사이에 꼽살이 껴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보통 삽입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built, 지어져야겠지. 누가? 베르사유 궁전이. 그러니까 built라고 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have, make, let 이렇게 나오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온다고 배웠죠? 자, pp가 나오는 경우는 뭐겠어요? pp, 즉 뭐뭐가 된 상태가 되도록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have는 시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시켰대요. An enormous expansion. 엄청나게 커다란 확장이 뭐 하도록? 건설이 되도록. 그러니까 잘 봐. 요거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 필요하다 했지. 거대한 확장 공사가 건설이 되도록 시켰다고 해야지. 여기다 construct 동사 원형 나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construct라고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 대규모 공사 보고 야, 너 가서 공사하고 와 이렇게 시켜버렸다는 뜻이잖아. 사람에 의해서 끝났다라고 해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3번 보면은요. 여기 콤마 돼 있죠? 콤마 돼 있고 위치라고 하면 이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원래 동사를 두 번 쓰려면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stracted라고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보이세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동사를 두 개 쓰게 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거 대명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동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요.
편해요. 좋은 점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요, which나 who로만 써야 돼요. that으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관계대명사 that. 왜냐면 여기다 that을 써버리면 여기 콤마로 끊겨버리잖아. 근데 저기다 that을 쓰면 접속사 that이나 지시대명사 that 같은 거랑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콤마를 끊어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쓰면 오히려 읽는 사람이 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that은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allow는 허락한 거죠? allow는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루이 14세가 to rule 하도록, 그러니까 allow가 나오면 이렇게 부어 자리에 무조건 to 부정사 온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높고 이것도 높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have 플러스 목적어, 난 pp 나온 거,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allow 나오는데 to 부정사 나온 거, 요거는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댐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누구 가리키는 거라고? nobles, 귀족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즉 인칭대명사가 누구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o that은요, 예를 들어 땅땅땅 이렇게 썼다 쳐볼까? so의 뜻은 뭐예요? 너무죠? 너무. 그래서 요거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뭐뭐 해서 땡땡땡 했잖아. 땡땡땡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문법적으로 뭐냐면, 이게 that이에요, that. 접속사. 이게 쓴 게 접속사야.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필요하다 했지. 근데 이거 형용사지. 명사 아니지. 선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위치하면 돼, 안 돼? 여기다 위치하면 당연히 안 되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 접속사예요. 그래서 너무 expensive, 비싸서. 그래서 that은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래서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전의 호화스러움, 사치스러움이 너무 비싸서 많은 돈이 필요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접속사 that으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요 B6도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벌써 문법 포인트 엄청 많지? 벌써 무려 4개나 됐어. 그러니까 문법이 엄청 중요해, 여기는. 자, 얘도 보면 Palace also had a huge staff dedicated to serving the king and his guests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스태프를 수식하고 있죠. 그지? 근데 dedicated는 여기 할 때 뭐뭐에 헌신하다 라고 할 때 이 to는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그래서 여기다가 to 부정사가 맞니? to serving이면, 그러니까 to serve가 맞아, to serving이 맞아 라고 문제를 낼 거야. 전치사는 뒤에 명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명사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o serve라고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라서 명사 와야 돼요. 그래서 왕이랑 손님을 섬기는데 전념하는 엄청 커다란 직원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일단 B9 요거는 일단은 뭐로 쓰였냐면, 자, 25%의 프랑스의 국가 수입이래요. 자, 근데 25%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25%? 100% 중에서 25니까 복수인가?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수일치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 수일치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브 뒤에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브 뒤에를 보면 인컴이라고 해서 단수가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25%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얘를 주어로 잡고 수일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as라고 해야겠지? 조심해. 알겠지? 그래서 인컴 때문에 즉 동사가 was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B10은 아마 학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했으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그냥 참고로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여기 보면은 dedicated 해서 이제 전치사 to에 동명사 오는 거 봤잖아. 이 used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to 부정사고 이거 to는 전치사 to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뜻이 갈려요. 명확하게 갈립니다. 자,
be used to는 무슨 뜻이냐? be us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ing 하는데 여 used는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랑스의 국가 수입의 무려 25%가 이런 사치스러움을 벌충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ing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to paying for라고 해버리면 무슨 대참사가 일어나? 그러면은 이런 사치스러움을 충당하는데 익숙해졌다. 누가? 프랑스의 국가 수입이 익숙해졌다? 차라리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럴 거면 그지?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name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아까 그 call이랑 비슷하지. call도 목적어, 그러니까 call, 목적어를 옷이라고 call, 부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목적어를 옷씨에 이름 올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세계 유네스코,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다 아니면은 뭐 세계 유산, 세계 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수동으로 쓰면 be named. 당연히 목적어는 여기 주어 자리로 가겠지. 수동이니까. 왜냐면 수동은 내가 뭐라 했어? 피해자, 즉 목적어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be named 오씨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오가 오씨의 이름이 올라가다, 올려지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석되면서 이렇게 보어가 같이 온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무조건 출제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8쪽에 있는 이 변형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 문장도 잘 볼게요. 자, 아까 have make let은 내가 저기 동사원형 쓴다 했잖아. 그래서 나 이걸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커다란 확장 공사가 지어지도록 시켰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를 construct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사람들에게 시켰다라고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루이 14세는 had, 시켰어. 사람들이 construct, 건설하도록. 뭐를? 어마어마한 expansion, 확장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시켰다. 사람들이 건설하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겠어요. 그죠? 그리고 엄청난 거대한 확장을. 그리고요, 또 뭐도 될 수 있어? 헤드가 시켰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헤드 말고 order라는 단어를 써도 되죠. ordered. 이게 order가 명령을 내리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 하고 an enormous expansion constructed.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그러니까 ordered 쓰면 그냥 단어만 바꾼 거니까 여기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 ordered를 썼어.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켰다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order는요, have, make, let 친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사원형 쓰면 안 돼. ordered people 한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to construct라고 해야 돼. 그래서 an enormous expansion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야겠지. 그래서 head를 쓰면은 여기에 만약에 people로 써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 만약에 ordered라는 단어를 쓰면 people 쓴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알죠? 이 차이만 좀 꼭 기억하시고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다가 그냥 enormous expansion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차피 pp로 고정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어만 바꿀 때는 쉽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어렵게 나오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which. 이거는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이죠. 그래서 which.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and it이랑 같은 말이야. it은 당연히 가리키는 게 뭐가 돼? 요거야, 요거.
문장 전체 앞에. 요거. 그래서 이러한 파티는 많은 귀족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도록 교란시켰고, 그리고 이 교란시켰다라는 사실은 allowed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and is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위에다가 쓸게, 밑에 쓸 게 있어가지고 and is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allow요. 아까도 have make let 있잖아. 자, 얘 have는 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 let은 하도록 냅두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allow가 허용하다, 허락하다잖아. let이랑 뜻 똑같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이거 만약에 allow가 아니라 let으로 바꿨다 쳐. let은 과거형도 let이에요. 그러니까 let으로 하면 돼. 자, 그래서 which let King Louis XVI. 근데 요거 allow는 내가 아까 무조건 투부정사 쓴다 했잖아. 근데 have, make, let은 동사원형 쓰지. 그러니까 만약에 let을 썼으면 이렇게 룰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let으로 바꾸면 룰로 하는 거고, 얘는 have가 아니라 order로 하면은 이렇게 투부정사 다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1, 2번은요, 출제 가능성 저는 100%라고 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너무 비싸서 이거 that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속사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꼭 어떻게 that이 접속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볼게요. 그래서 문장 연구에서 1, 2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order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let으로 바꾸는 거,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법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것까지만 꼭 기억해서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십시오. 자, 10쪽 보겠습니다. 자, 이 마카오야, 마카오. 중국에 있는 마카오. 나도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는 곳인데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선진국이었는데 어느새 몰락하면서 유럽의, 즉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를 당하던 그런 슬픈 역사를 얘네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유럽에 대해서 엄청 좋은 감정을 무조건 갖고 있지는 않는데, 왜냐면 우리는 사실 유럽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당하지는 않았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그냥 그럭저럭 생각하는데 얘네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마카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마카오, 중국 마카오. 자, Macau i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자, 이거는 중국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민공화국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국인민공화국의 특별한 행정구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느낌이야. 제주도는 따라서 니네가 알아서 자치해라. 이런 느낌의 행정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마카오는 마카오의 특별법이 있는 거고요. 막 그런 거거든요. 중국 마카오는요, 첫째, 중국 내 특별행정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를 먼저 읽어볼게. 맨 마지막에 그래서 It is presently considered a part of China. 중국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but it also enjoys. 얘는 또한 뭐를 즐기냐면 autonomy. autonomy는 자치, 자율이라는 뜻이야. 자치권. 그래서 자치권의 높은 degree,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비교하면 중국은 이제 공산당의 일당 독재 통치를 받는 구조지만 마카오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수준의 자치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국가와 동일한 자율성을 누린다라는 거죠. 홍콩처럼. 어디서? 정치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오케이. 자, 중국 내에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중국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이거는 홍콩도 마찬가지죠. 홍콩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중국의 한 부분이지만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즐긴다. 자율성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별로 딱히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특별행정구역이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를 좀 연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카오는 조금 지리적인 특징을 좀 보면, 마카오 페닌슐라. 페닌슐라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거 반도란 뜻이야. 반도. 반도는 이제 섬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륙에 이렇게 딸려 있는 거. 우리나라를 그래서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를 영어로 Korean Peninsula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카오 반도는 위치에 있어요. To the west of Hong Kong. 홍콩의 서쪽에. 그리고 두 개의 조그만 타이파와 콜로원. 아, 이거 한글로 뭐라 써있더라? 콜로안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콜로안과 타이파라는 두 가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특징은 홍콩의 서쪽에 위치한 반도야, 반도. 그러니까 얘 반도에 플러스 뭐인 거야? 두 개의 섬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섬은 타이파와 콜로안인 거죠. 다시 한번 조심해. 마카오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O, X. X, 페닌슐라라고 했잖아. 반도도 같이 섞어줘야 돼. 반도 플러스 두 개의 섬이야. 이거 조심해. 함정 조심하세요. 함정. 자, 그래서 반도 플러스 두 개의 섬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반도 있으면 여기 제주도랑 독도, 울릉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 문명이 쭉 존재를 했는데 무려 6,000년 이상이 된 문명이래. 근데 6,000년 이상이 됐지만 문제는 뭐다? 16세기에, 그러니까 한 1500년대 정도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한 임진왜란 정도 터졌을 때네, 그지?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마카오를 어떻게 far east, 맨 끝, 먼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서양이잖아. 서양에서 맨 오른쪽,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식민지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식민 지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문명이 6,000년이 넘었는데 16세기에 어떻게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r right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마카오를 어떻게 썼대요? merchant ships. merchant는 상인이라는 뜻이야. 상인. 우리 일과에서 안토니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상인들의 배, 상선이라고 해요. 보통 상선. 상선들이 이거를 트레이딩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포스트는 결국 뭐 한다라는 거야? 마카오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아웃포스트 밖으로 빼는 거니까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자원을 뺏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마카오에 있는 거. 이제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위한 뭔가 무역 거점지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무역 거점지는 상인들이 중국과 서양 세계 사이의 무역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애들이 식민지화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중국과 서양을 잇는 무역 거점지로 활용된 거예요. 무역 거점지로 활용된 거예요. 그래서 The Portuguese consider Macau to be an overseas province. province는 지방이란 뜻인데 이 province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경기도, 강원도 할 때 그 도가 province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를 영어로 할 거면 경기 provin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verseas province 하면 해외의 지방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자기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지방으로 오랫동안 인식했다는 건 자신의 나라 일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건 홍콩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지금도 본인이 스스로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중국 정부가 홍콩 막 탄압했잖아. 민주화 운동한다고 해서 막
다 때려 눕히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실제로 영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영국 국가가 그 망명과 이민 신청을 받을 때 다 영국 국적을 다 소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라는 그 소속감도 있어, 홍콩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중국인, 영국이 이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야.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지, 마카오도.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는 뭔가 포르투갈의 일부라고 느껴지도록 했다라는 거야. 자,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됐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서양에 있는 무역 거점지로 활용됨과 동시에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일부로 여겨진 거지.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일부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홍콩이랑 동일하게 자신이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그런 좀 정체성도 있었겠지. 그런데 they eventually, 포르투갈과 중국이 결국 합의를 해요. Return the colony, 이 식민지를 중국에게 넘겨주기로. 그래서 이게 언제? 1999년 12월 20일, 제가 한 8살쯤이었네요. 그때 마카오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넘어갑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죠. 홍콩도 90년대였는데 그게 이제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이 빌려서 쓰기로 그 계약을 맺었거든. 1800년대. 그래서 이제 100년이 돼가지고 중국한테 넘겼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마카오도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이 뭐 한 100년 정도 하고 넘겼겠지, 뭐 저것도. 그래서 마카오를 중국에게 넘겨줬는데 이제 중국 내 특별행정구역, 그러니까 홍콩과 마카오가 대표적인 중국 내 특별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이기는 하나 뭔가 니네 알아서 해라는 홍콩법과 마카오법이 있거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네 번째, 그래서 얘는 1999년에 포르투갈이 중국에게 지배권을 양도하게 된다. 양도는 이제 넘겨주다, 양보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어려운 말, relinquish, 이게 양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쉬운 단어로 바꿔라라고 하면요, relinquish는 give up, 포기하는 거니까 give up으로 바꿔도 돼요. 알겠죠?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세요. 선생님이 단어를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단어로 바꿔서 출제하실 수도 있으니까,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도하다랑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마카오는 중국이기는 하나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 즉 자기 스스로 중국 중앙정부의 눈치 안 보고 결정하는 그런 특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는 홍콩의 서쪽에 위치한 반도로서 두 개의 섬을 포함해서 하나의 마카오를 이룬다. 조심해야 되는 건 반도도 껴야 돼. 두 개의 섬만 보시면 안 돼. 그래서 타이파와 쿨루안, 타이파도 되게 유명한 여행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명이 6,000년이 넘어서 엄청 역사가 긴 거죠. 근데 16세기에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래서 마카오는 꽤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한 식민지, 즉 포르투갈 국가의 한 부분으로 인정이 되면서 여겨지면서 무역 거점지로서 중국과 서양에 있는 중요한 무역 거점지로 활용이 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 12월에 포르투갈이 중국에게 지배권을 양도하면서 결국 하나의 중국의 부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문법 빠르게 보겠습니다. 문법은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딱히. 자, 그래도 보시면 마카오 페닌슐라는 위치해 있다. 그리고 and네 동사와 동사를 연결했죠. 등위 접속사. 그래서 주어가 마카오 페닌슐라라는 3인칭 단수니까 includes s 붙여야겠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for over 6,000년 동안이네. 6,000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옛날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네. 현재 완료 써야겠네. 자, 현재 완료죠. 자, 그래서 앞에 1번 지문이랑은 다르게 이 현재 완료는 경험, 들어봤냐가 아니라 계속 쭉 존재해 왔다라고 해서 계속적인 포로 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은 만들었다. 마카오를 그들의 콜로니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llow 또 나왔다. 그지? allow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let으로 바꾸면 얘는 뭘로 하면 돼요? to open이 아니라 그냥 ope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this post let merchants open important trade relations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llowed니까 투부정사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 연타 나왔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consider는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sider A 투부정사라고 하면요. A가 투부정사 하다고 여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여겼다 마카오를 자기네 해외의 한 지방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6 it is presently considered. 자, 이거는 뭐냐면 consider A, B 이렇게 명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면요. A가 B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명사가 연달아 올 수도 있겠네. 그지? 자, 이것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럼 목적어가 열로 오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B는 그대로 내려와야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동사, 목적어, 목적 부어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call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consider도 그렇고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all, name, consider 이렇게 세 개 다 목적어, 목적 부어, 즉 목적 부어에 명사 왔을 때 수동으로 쓰이면 이렇게 부어 그대로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 call, consider, name 얘네는 수동으로 쓰였을 때 뒤에 명사가 같이 온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여겨졌다. 한 중국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쪽 볼게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 그지? 자, 이거 별거 아니고요. 그 consider 아까 투부정사 썼잖아요. 이거 굳이 투부정사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뭐라고? 이거 그냥 지우고 그냥 The Portuguese consider Macau an overseas province for a long time.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투부정사는 없어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바꿔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뒤에는 consider 수동태로 써서 그대로 명사로 때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됐나요? 자, 아니면 이거 수동으로 바꾸는 거. 왜냐면 뒤에 consider 수동으로 쓰였잖아. 여기 수동으로 쓰였지. 그럼 얘도 한번 수동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할 수 있죠. Macau was considered an overseas province by the Portuguese.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면 그대로 명사, 그대로 보어로 내려온다는 거. 요 정도 수동태로 전환되는 거.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드디어 끝. 자, 드디어 우리 중간고사 진도가 다 나갔어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끝났으니까 자,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요. 뭐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쌤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복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성적 상승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문에 있는 내용들 토대로 복습을 좀 충실히 하시고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쌤한테 개별 질문하는 거 당연한 거 아시죠? 자, 그동안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실제 중간고사 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못 보든 잘 보든 그건 진짜 후회가 없는 거야. 그지? 우린 최선만 다하면 돼요. 성적은 상관 안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시험 공부를 진지하게 제대로 임해서 준비한다라는 그 자세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만 해봅시다. 우리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이제 다음 워크북이랑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